안세영, 배드민턴 신계에 입주하다 2900점이라는 미지의 행성에 첫 발을 디딘 여자. 프롤로그 세상에 없던 숫자가 등장했다. 배드민턴 역사에는 원래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애초에 그 벽이 어디쯤 있는지조차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대충 이 정도면 인간의 한계 아니겠냐는 막연한 감으로 다들 살아왔을 뿐 정확한 좌표를 찍은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벽의 위치가 드디어 확정됐다. 정확히 2900점. 그리고 그 벽 너머에 최초로 깃발을 꽂은 사람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한국 배드민턴이 낳은 그 이름 안세영이다. 배드민턴 통계 전문 매체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그의 이에로 레이팅은 대회 전 2882점에서 대회 후 2903점으로 뛰었다. 겨우 21점 오른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백엠를 9초대에 뛰던 선수가 갑자기 자기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운 것과 비슷한 사건이다. 원래도 넘사벽이었는데 벽을 넘어 아예 다른 지도로 이사를 가버린 셈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미 말렙을 찍은 캐릭터가 알고 보니 숨겨진 말렙 그 이상의 진 엔딩 레벨이 존재했고 그 문을 최초로 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단순히 여자 단식 역대 최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까지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에 존재하는 5개 종목을 통틀어 역대 그 누구도 밟아본 적 없는 최고 수치다. 즉 안세영은 지금 자기 종목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우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궤도를 도는 위성이 되어버렸다. 남자 선수든 여자 선수든 단식이든 복식이든 이 숫자 앞에서는 전부 안세영보다 아래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장 이에로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세계 랭킹이랑 이에로가 다른 거냐고 묻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해보자. 세계 랭킹은 얼마나 많은 대회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는가를 차곡차곡 쌓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성실하게 출석 도장을 찍으며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에 가깝다. 반면 이에로는 얼마나 강한 상대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겼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세계 랭킹이 통장 잔고라면 이에로는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었는지 보여주는 신용점수 같은 것이다. 동네 아마추어 대회를 백날 우승해봐야 세계 랭킹은 오를지 몰라도 이에로는 꿈쩍도 안 한다. 반대로 세계 1, 2위를 연달아 압살하면 이에로는 로켓처럼 치솟는다. 즉 이에로는 운으로 얻어걸린 우승과 진짜 실력으로 찍어 누른 우승을 귀신같이 구분해내는 지표다. 대진운이 좋아서 얻은 트로피는 이에로 앞에서 별 감흥을 못 준다. 오히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그 강한 상대를 더 확실하게 이길수록 점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세영의 2903점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오래 챔피언 자리에 있었나를 보여주는 훈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제일 강한 선수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겼는가를 보여주는 실시간 성적표에 가깝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여기에는 운이나 대진운, 심판 판정, 컨디션 난조 같은 변수가 끼어들 틈이 상대적으로 훨씬 좁기 때문이다. 이에로는 변명을 잘 들어주지 않는 냉정한 체점관이다. 그런 체점관 앞에서 2900점이라는 사상 초유의 성적을 받아냈다는 건 그만큼 순도 100%에 가까운 실력이라는 뜻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에로라는 시스템 자체가 원래 체스에서 시작해 다양한 스포츠로 퍼진 계산법이라는 사실이다. 즉 배드민턴 선수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체스 기사들도
알 법한 통계 이론의 새 역사를 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라켓 하나 들고 코트를 뛰어다니는 스포츠가 이렇게까지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해부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 흥미롭다. 2장 우승까지 가는 길이 너무 재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안세영은 결승까지 총 6경기를 치르면서 상대에게 세트 하나조차 내주지 않았다. 이건 스포츠에서 흔히 말하는 졸업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했다는 표현조차 다소 약해 보일 정도다. 오히려 시험지를 받자마자 답을 이미 다 아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신용만 하며 시간을 때우다가 유유히 퇴장한 느낌에 가깝다.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다.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왔는데 코트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는 걸 몸으로 느꼈을 테니 말이다. 준결승 상대는 세계 랭킹 3위 왕즈이 중국이었다. 최근 14번 만나서 13번을 이긴 상대다. 이쯤 되면 왕즈이 선수 입장에서는 대진표에서 안세영과 마주치는 순간 이미 절반쯤 패배 확정 알림이 뜨는 기분일 것 같다. 심지어 이건 단순히 최근 폼이 좋아서 이긴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상성 자체가 완전히 굳어버린 관계에 가깝다. 마치 가위바위보에서 상대가 늘 같은 패턴으로 낸다는 걸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과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전해야 하는 사람의 대결처럼 보일 정도다. 결승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2위인 야마구치 아카네 일본이었다. 최근 6번 연속으로 안세영에게 패배 중이었던 선수다. 즉, 이번 우승은 새로운 도전을 이겨낸 우승이 아니라 원래 늘 이기던 상대들을 한 번 더 확인 사살한 우승에 가까웠다. 흔히 스포츠 서사에서는 숙적을 마침내 넘어섰다는 드라마가 감동을 주는데 이번 대회는 그런 종류의 서사조차 성립하기 어려웠다. 이미 숙적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모든 걸 완전한 컨디션도 아닌 상태에서 해냈다는 게 더 놀랍다. 안세영은 대회를 앞두고 발 통증 때문에 다른 대회를 기권한 뒤 약 한 달 만에 복귀한 상황이었다. 본인 입으로도 대회 초반엔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몸이 80%인 상태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세트 스코어 0으로 돌려보낸 셈이니 만약 몸이 100%였다면 상대 선수들은 아예 코트에 입장하기도 전에 항복 문서부터 준비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스포츠에서 컨디션 난조는 보통 패배의 변명거리로 쓰이는데 안세영에게는 컨디션 난조조차 압도적 승리와 초압도적 승리 사이의 차이 정도로만 작용한 셈이다. 3장 그래도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무서운 발언. 보통 선수들은 커리어 첫 우승, 첫 메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첫사랑을 못 잊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런데 안세영은 2023년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던 그 역사적인 순간보다 이번 우승이 훨씬 더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유도 명확했다. 지난 우승은 이미 지나간 과거고 자신은 평소에도 현재를 더 즐기고 집중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 금메달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되어줄 거라 믿기 때문에 이번이 더 좋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이 왜 소름 돋냐면 보통 정상에 오른 선수들은 그 순간에 안주하며 이걸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쉬운데 안세영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순간에서조차 이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사실상 본인 스스로 나는 아직 배고프다고 담담하게 선언한 셈이다.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듣기 싫은 종류의 겸손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우쭐대며 방심하는 챔피언이 상대하기엔 더 편하다. 그런데 안세영은 정상에서도 다음 산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유형이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매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이 태도는 어찌 보면 단순한 겸손을 넘어선 일종의 리셋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3년 전에 영광에 취해 있었다면 지금의 이 압도적인 폼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매번 우승할 때마다 그걸 통장에 저축해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대회를 위한 연료로 즉시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살아온 셈이다. 사장 자기 확신이라는 이름의 필살기. 경기력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세영은 자기 확신을 꼽았다. 자신 있게 셔틀콕을 치는 게 생각보다 경기 흐름을 크게 좌우한다고 설명하며 훈련한 스스로를 믿고 준비한 대로 주저없이 플레이하려 했다고 밝혔다.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확신 하나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연파했다는 건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살짝 뻑뻑한 차를 몰면서도 어차피 내가 더 잘 몬다는 믿음으로 코너를 풀악셀로 돌파한 것과 비슷하다. 보통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지만 안세영이라는 운전자에게는 그게 그냥 평소 운전 습관이었던 모양이다. 사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흔히 자기 확신과 자만심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오만이 되고 부족하면 몸이 굳는다. 그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정확히 균형을 잡는 게 상위 랭커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데 안세영의 이번 발언을 들어보면 그는 그 균형점을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최고다라고 큰 소리치는 대신 내가 훈련한 걸 믿고 주저없이 실행한다는 실용적인 표현을 택한 것도 인상적이다. 허세가 아니라 준비된 자의 담담함에 가깝다. 경기 중 셔틀콕 하나하나에 확신을 심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몸을 던지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끼어들면 동작이 반 박자씩 늦어진다. 그 반 박자의 차이가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틈이 된다. 안세영은 그 틈을 자기 확신이라는 접착제로 완전히 메워버린 셈이다. 오장몸은 80%, 결과는 200%. 일본에서 조기 낙마를 야기했던 발 통증은 뉴델리에서도 완벽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안세영 본인도 아직 통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회 초반엔 움직임에서 머뭇거림이 많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들과 계속 경기하면서 몸의 불편함에 적응했고 나도 모르게 상대 셔틀콕에 반응하다 보니 경기 감각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이 흥미로운 이유는 보통 부상, 복귀 선수라면 몸을 사리며 조심스럽게 플레이했다는 식의 서사가 나오기 마련인데 안세영의 경우는 오히려 실전 감각이 통증 적응을 앞당겼다는 점이다. 즉 머리로 재활 계획을 세우기보다 몸이 실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낸 셈이다. 이건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일단 물에 던져놓고 살아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법을 터득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훈련법과도 비슷하다. 물론 절대 권장할 만한 방식은 아니지만 안세영에게는 그게 통했다. 80% 컨디션으로 완성한 이번 금메달이 그래서 더 특별하다는 설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완벽한 몸 상태로 우승했다면 역시 최고니까 당연히 이겼겠지라는 반응이 나왔겠지만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경기 완봉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이 우승의 무게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스포츠에서 핸디캡을 안고도 압도한다는 서사는 늘 가장 극적인 형태로 회자되는데 이번 대회가 정확히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육장 전설들의 이름을 넘어선 순간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름들이 있다. 슈퍼단 린단, 인도네시아 국보수시 수산티, 철려 장닝, 199주 연속 세계 1위라는 상상하기 힘든 기록을 세운 리총웨이, 단일 시즌 최다승의 사나이 모모타 겐토. 이들은 전부 각자의 시대에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를 통째로 지배했던 진짜 전설들이다. 린다는 올림픽에서만 2번 금메달을 목에 걸며 슈퍼단이라는 별명 그대로 한 시대를 평정했던 인물이다. 리총웨이는 무려 199주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며 세계 1위가 원래 리총웨이 자리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보적이었다. 장닝은 철려라는 별명답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신력으로 여자 단식을 지배했고, 모모타 겐토는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을 세우며 지지 않는 남자로 불렸다. 그런데 이 쟁쟁한 이름들 중 누구도 이해로 2900점이라는 고지에 도달한 적이 없다. 즉 안세영은 지금 살아있는 라이벌뿐만 아니라 역사 속 전설들까지 전부 제치고 새로운 기록의 최전선에 홀로 서 있는 셈이다. 흔히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스포츠 기사가 많지만 이번만큼은 그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전설들이 지금 시대의 통계로 다시 소환되어 안세영과 나란히 순위표에 놓인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일이다. 각자의 시대의 최강자였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름이 지금은 한국의 안세영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요즘 잘하는 선수라는 평가를 넘어서는 무게감을 지닌다. 7장 라이벌이 사라진 여자 단식.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안세영의 라이벌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마땅치 않다는 게 현재 여자 단식의 냉정한 현실이다. 세계 2위, 3위 선수들과의 최근 상대 전적이 일방적인 승리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라이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스포츠에서 어떤 선수가 너무 압도적이면 오히려 종목의 흥행에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관중 입장에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팽팽한 승부가 재미있는 법인데 지금 여자 단식은 안세영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 것인가를 확인하는 무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미 결과를 다 아는데도 그 과정을 즐기러 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랄까? 다른 선수들에게는 다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도 안세영이 쌓아 올린 성과의 한 단면이다. 오히려 이런 압도적인 격차가 다른 선수들에게는 넘어야 할 목표라는 명확한 좌표를 제시해준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도전자의 동기부여도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좌표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이다. 8장 올 시즌 성적표를 열어보니 안세영의 올 시즌 행보를 살펴보면 더욱 아찔하다. 지난 3월 결승에서 일격을 맞았던 전형 오픈과 부상으로 기권했던 일본 오픈을 제외하면 올 시즌 출전한 8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즉 우승하지 못한 2번의 경우 중 1번은 부상으로 아예 뛰지 못한 것이고 진짜 패배로 기록된 건 단 1번뿐이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면 올해 안세영이 진 경기가 몇 번이나 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오히려 안세영이 진 그 한 경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는 질문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다. 한 시즌 내내 거의 무패에 가까운 행진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해왔다는 점이 이번 세계선수권 우승의 진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9장 다음 목표는 안방 아닌 적지, 아이치나고야. 이제 시선은
9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으로 향한다. 상대 텃밭에서 열리는 대회이니만큼 심리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안세영 본인의 각오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인다. 그는 적지인 일본에서 하더라도 내가 더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달려든다면 상대도 긴장할 것이라며 계속해왔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풀어보면 이렇다. 나는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 더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가장 무서운 형태의 자신감이다. 부담이 없다는 건 실수도 없다는 뜻이고 실수가 없다는 건 상대에게는 답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원정 경기, 그것도 상대국 홈에서 열리는 대회는 보통 선수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중석의 함성 방향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판정 하나하나까지 어쩐지 불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안세영은 이런 통상적인 원정 부담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잃을 게 없다는 말은 곧 이미 최정상에 있으니 압박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다. 챌린저의 자세가 아니라 챔피언의 여유로 원정길에 오르는 셈이다. 10장 새로운 산 위에 올라선 여왕. 세계선수권 전 경기 완봉승. 역대 최초 2회로 2900 돌파. 그리고 배드민턴 역사상 전설로 불리는 선수들조차 밟아보지 못한 영역까지. 안세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단순히 금메달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의 역사지도 자체를 새로 그렸다. 린단도, 리총웨이도, 장닝도, 수시 수산티도, 모모타 겐토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 봉우리 위에 이제 한국 배드민턴이 배출한 이름 하나가 홀로 서 있다. 그리고 본인의 말처럼 그는 이 봉우리에서 쉬기보다는 이미 다음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이번 우승을 지켜본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안세영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 자체를 은퇴시키는 거 아니냐는 농담 섞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배드민턴은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한동안 여자 단식 정상 자리는 안세영이라는 이름과 동의어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에필로그. 그래서 다음은 어디인가? 배드민턴 팬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상대 선수들에게는 당분간 악몽이 계속될 예정이다. 세계선수권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아시안 게임이라는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대회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마 비슷한 헤드라인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안세영, 또 한 번 신기록. 다만 이번만큼은 그 기록의 이름이 조금 특별하다. 배드민턴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2900의 영역, 그 문을 처음 연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라켓을 손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댓글도 부탁합니다.